네, 10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블랙록이 XRP를 매수하고 있다. XRP를 채택할 것이다. 이 비트코인에서 XRP로 전환을 할 것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기대감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루머에 가깝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음모론 성격으로 약간 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두 가지인 거겠죠. 블랙록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한 블랙록에 대한 관심도와 이 XRP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금융기관들, 중앙은행들에서 채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블랙록도 XRP를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오묘한 어떤 시너지를, 주관적인 시너지죠. 그래서 희망회로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근거 없는 루머 수준의 음모론, 뭐 이렇게 좀 폄하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대 재생산의 사이즈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이 포브스 보도를 기반으로 여기서 시작점이 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루머치고는 뭔가 있어 보이게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머의 근거를 포브스 보도 제목을 갖다 놓으니까 얼핏 기사를 제대로 안 보면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포브스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영역에서 나름의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포브스가 좀 지속적으로 리플이나 XRP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에다가 제목에 특히 XRP를 포함시켜서 언급하는 경우가 또 잇따르다 보니까 얘네도 XRP 매수하나? 뭐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록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얼핏 들어도. 근데 포브스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블랙록 내부 인사의 발언인데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월스트리트 지갑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XRP를 상승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제목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큰 돈이 월가로 들어와서 월가에 지갑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게 핵심인 건데 여기에 이더리움이랑 XRP를 넣다 보니까 XRP도 블랙록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쇼엔필드라는 블랙록 전무이사 출신 인물의 멘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소스가 스티븐 쇼엔필드의 멘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통해서 17조 7천억 달러가 유입이 될 거고 몇 달 안 남았어. 내가 보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승인될 거야. 최근에 특히 SEC가 승인 연기를 하면서 이 신청 기업들에게 의견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거부한 기존의 어떤 관행과 매우 다른 거지. 그래서 상당한 개선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승인될 거야. 이게 3에서 6개월로 따지면 파이널 데드라인이 지금 내년 3월이잖아요. 이 3월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땡큐죠. 우리 입장에선. 이 4월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거의 뭐 이제 랠리 촉발의 시기와 랠리 촉발의 범위가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의 멘트의 핵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에 이렇게 이더리움과 XRP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충성도가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XRP 커뮤니티에서 요게 또 이제 블랙록과 XRP를 연결시키면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블랙록도 충분히 XRP를 매수할 수 있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한 입장에서 뭐 XRP를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들고 있다라는 거,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팩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입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막연한 정말 어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다뤄지니까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최근에 며칠 상간에 지금 이런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역시 이것도 포브스 기사입니다. 갑자기 XRP 10,000달러 얘기가 막 나오길래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출처로 달린 게 이 기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포브스에서 자꾸 XRP를 넣어놓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US 달러가 콜랩스 무너진다라면 8조 달러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뭐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달러에 문제가 생기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실패했을 때 달러에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기사인데, 포브스가 여기다가 이더리움과 XRP까지 딱 이렇게 보기 좋게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특히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이게 또 그렇지, 달러에 충격이 와서 달러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렇지, XRP는 결국 $10,000가 가게 되겠지 라는 것과 또 연계시켜서 이 포브스가 얘기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포브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달러 붕괴,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처럼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특히 기사에도 뭐 이더리움이나 뭐 XRP, 물론 그렇겠죠.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말 그대로 주류 메이저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여기서도 사실 핵심은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더리움과 XRP를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라고 딱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서 비트코인 XRP 커뮤니티에서 요게 또 막 이제 막 으아 역시 거봐, 달러 붕괴 피아트 머니 꺼져라, 으아 거봐, 인플레이션 시대 피아트 머니의 가치하라, 으아 거봐 하면서 역시 XRP $10,000 갈까, 으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너무 단선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특히 이제 맥시들이 요즘에 저도 너무한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오니까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특히 뭐 $10,000 이런 거는 간단치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10,000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이 정도로 가기에는 사실 $1에 대한 지지도 아직 못 받아주고 있는데, 이건 정말 CBDC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약간 자산의 토큰화 이슈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이제 XRP가 그 거래를 처리하는데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높아진다라면 뭐 $1에서 $10, $10에서 $100,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죠. 저희는 항상 이제 채널 목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게 $10잖아요. $10도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10,000, 뭐 자고 났더니 뭐 갑자기 한두 달 뒤에 $10,000,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이 숫자에 집착이 되면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게 되기 때문에, 뭐 XRP가 조금 더 빠지면 지금 사실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 $0.4 초반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막 $10,000 얘기를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게 좀 멘탈 잡기가 이게 좀 어질어질해지니까, 다만 긍정적으로 리플랩스가 퍼포먼스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CBDC 혁신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주입시켜 주는 건 분명한 팩트, 현실이지만, 이게 막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XRP를 $100, $1,000, $10,000, 요건 아니다.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뭐 한두 달, 1, 2년 안에 벌어질 일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 XRP 커뮤니티에서 도는 루머인데, XRP가 글로벌 국가 채무가 커지면서 $10,000 찍을 수 있다는 거라는 얘기. 여기에 막 포브스 기사에 막 달러 붕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뭐 그런 양상.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가격이지만 $10,000는 아직까지는 음모론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 글로벌 뭐 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게 곧바로 XRP로 연결되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XRP의 어떤 비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 리플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이 가치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 분석, 펀더멘털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긍정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가 됐든 $10가 될 땐 조금 의미 있는, 적어도 전고 돌파 한 $3.5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가격 펌핑 정도는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재료는 역시나 소송이죠. 이 소송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막 숫자들에 사로잡히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또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소송 리스크가 가장 큰 건데, 어쨌든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재자로서 등판을 해줬고, 내년 4월 16일에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가 되는데, 그 전에 니들 만나가지고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이 합의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 뭐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놓다 보니까 어쩌면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SEC가 지금까지 합의에 대해서 뭐 이런 망구도 없고 그냥 일단 밀어붙인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게 또 간단치 않은 이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일단 사법당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계속 똥볼만 차고 망신만 당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어떤 중간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중간 접점을 리플 소송을 통해서는 찾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까지 일단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더욱더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플 소송 어떤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근거가 우리같이 미국법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근거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이자 XRP 홀더이자 리플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가 하는 얘기니까 조금 라운드업을 해도 그런 가치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지금 본안소송 진행, 그러니까 1심 정식재판 진행되는 거, 이게 39.456%. 그래서 본안 소송 이후에 항소가 진행된다라면, SEC가 항소한다라면 그건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게 왜 2025년 이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설명이 없고, 만약에 SEC가 추가 소송,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2027년 6월 14일이 최종 판결 일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판결을 얘기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지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뉘앙스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SEC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2025년 이후가 될 것이고, 항소심 이후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여기서 추가 소송이라는 게 대법원까지 또 가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2027년 6월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예측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개별 피고인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32.113%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법원까지 가는 과정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제소송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럴 경우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다. 사실 저는 이게 구제소송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뭐 이렇더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또 개별적으로 짚어보기에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따로 리서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별 피고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기간적으로 한 1년 정도가 단축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2026년 8월 14일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완전히 합의를 할 가능성 18.987%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것은 SEC가 승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리플랩스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SEC는 지금까지 타협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바라보기에는 이 합의라는 게 XRP의 증권성을 리플랩스가 인정하는 합의는 리플랩스는 죽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합의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수준의 합의는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얘들이 합의를 한다라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에 대한 합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차 시장, 뭐 ICO의 물량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물량은 투자계약, 증권이지만 2차 시장, 알고리즘을 통한 거래소 판매 물량은 XRP는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증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정도? 뭐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SEC가 그걸 합의하려고 할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합의를 한다는 거는 리플 소송 정식 재판에서 패소를 할 바에야 차라리 합의를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조지자, 그렇게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져오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말처럼 지금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좀 가능성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1심 판결 패소 가능성에 SEC 내부적으로 좀 더 무게를 싣는다라면 어쩌면 약식 재판 결론 정도의 어떤 상황을 놓고 양측이
합의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조금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상 밖의 상황인데, 이게 뭐 가능성이 8.675%, 뭐 어떤 식이 될지 모르지만 예상 밖의, 예측 밖의 어떤 상황이 써 있잖아요. Who knows? 누가 알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더라도 2026년까지, 그러니까 소송 종료 시점까지 XRP의 증권성,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약식 판결, 그러니까 1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 이게 유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빠르면 내년 4월에 합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합의 종결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늦어지면 2026년,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7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점을 지금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는 확실히 조금 더 길게 놓고 봐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계속 2027년까지 XRP가 이렇게 눌려 있을 것이냐 라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1심 판결 결과가 약식재판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내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심원 판결을 통해서 조금 더 리플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이때 이미 어떤 시장에서는 소송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해소된 걸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심과 3심 다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만 지금 수준, 내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리플 측에 우세하게 나와준다라면, 사실상 잠재적으로 소송 리스크는 마무리된 것으로 자본 세력들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소송을 당하고 나서 폭락한 뒤에 불과 서너 달 뒤에 또 랠리를 벌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소송 리스크라는 게 또 이 시장의 어떤 흐름과 시장의 강세 흐름과 또 맞물리게 되면, 리스크 자체보다 시장의 강세 상황이 조금 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2달러 때까지 리플이 올라서 줬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세 국면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가 과거처럼 반복이 된다라면, 이런 반감기 랠리 국면에서 XRP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1심 판결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상당히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가격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굳이 꼭 뭐 대법원 판결이 뭐 2026년, 2027년 이때까지 그럼 XRP가 0.5달러대에 머무르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감기 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1심 판결만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라면 비트코인의 어떤 강세 흐름과 맞물려서 XRP 역시 의미 있는 시기로 바랄라를 향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도 조금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크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인데 지금 웨이브 1, 2까지 다 잘 마무리가 됐고, XRP는 지금 웨이브 3에 진입을 했고, 목표 가격은 1.881달러, 여기서 더 나아가서 5.8563달러, 이렇게 두 가지다. 네, 1.8달러까지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5.8달러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돼도, 그런데 뭐 요게 어떤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전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막 1000달러, 10,000달러 얘기하면 좀 멀죠. 저도 그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가격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 뭐랄까, 최단기간 잡아봐도 뭐 2030년 CBDC 시대의 본격화, 메타버스 시대의 본격화, 자산의 토크나 이슈가 본격화, 본궤도에 오른 시점, 2025년에서 2030년은 돼야지 그래도 본궤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메타버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듀얼 리얼리티와 똑같은 어떤 듀얼 리얼리티가 구현이 되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 이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특히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어떤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산의 토큰화 이슈 역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자산의 토큰화가 돼야지 XRP가 10,000달러 간다라는 거잖아요. 10,000달러 음모론 중에 어떤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10,000달러까지는 사실 좀 기대도 안 합니다. 네.
$10에서 한 $100 사이 정도만 살아있을 때 좀 바라보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뭐 개별적으로 다 사람마다 어떤 투자 스탠스가 다 다르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